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도덕의 장희윤입니다. 네, 오늘은 핵심 기출문제 1회의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14번부터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은, 자,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죠? 가상공간.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인데, 사이버 세계만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가상공간은 우리가 실명이 아니라 익명성이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끝내거든요. 봅시다. 인터넷상에 땡땡 아이돌 안티카페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악성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실명을 밝히지 않는 거. 자, 실명이 아니라 이름을 감추는 거 뭡니까? 익명이죠. 우리가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남들에 대한 비방이 좀 더 심해지는 그 특성이 있죠. 1번 익명성. 정답 나왔네요, 바로. 2번 상업성은 뭡니까? 뭔가를 경제적인 목적으로 많이 파는 거. 그쵸? 타율성은 자신의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객관성. 그쵸? 이건 누가 받아와도 보편 타당한 거기 때문에 여기랑 상관없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는 누구인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 이거 1단원? 2단원? 그죠? 앞부분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아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습관이 중요하다. 지식과 지행 합일이 되기 위해서는 습관. 누가 알 것 같아.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3번 정의란 합법적이고 공평한 것이고 우애란 인간의 도리이다. 자, 그래서 인간은 국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왜? 날 때부터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리고 지행합의를 위해선 습관, 행하는 덕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한 가지 찍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 만약에 사상가를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 웬만한 사상가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엉뚱한 거 하도 듣다 보도 못한 내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 중에 웬만하면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인비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역사학자예요. 그쵸? 역사학자. 그래서 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모든 어떤 사회적인 창조 행위는 뭐 소수에 의해서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얘기했던 토인비 역사학자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토플러는 뒤에 나옵니다. 토플러는 엘빈 토플러. 이 사람은요,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제1의 혁명, 제2의 혁명, 제3의 물결, 제3의 혁명,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정보화 사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정보혁명, 제3의 물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했던 그분이죠. 미래학자로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앞에서도 좀 나왔었는데요. 철학자입니다. 이 하이데거는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데카르트가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 봤어요. 그런데 의심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존재한다.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이데거는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존재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도 네가 어쨌든 의심을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존재가 아니라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존재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좀 더 깊은 얘기는 이제 선생님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이야. 드디어 이상사회 문제 또 나왔네요. 계속 나오죠. 무의와 무욕의 사회, 인위적인 것을 거부해요. 그런 사회. 자, 무슨 사상입니까? 도교죠. 무의자연. 도교 혹은 도가. 그럼 봅시다. 1번 대동사회. 어디의 사회? 유교. 그쵸? 미륵세계, 불국 정토, 이거 뭡니까? 같은 거였죠. 미륵이 지배하는 세계, 혹은 중생에게 고통이 없는 불국 정토, 이거 다 어디의 사상이다? 불교의 사상이다. 이거 2번과 3번을 고르시는 건요, 똑같은 거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정답 뭡니까? 4번이죠. 작은 나라, 적은 백성. 그쵸? 요게 바로 도교가 추구하는 무의자연의 세상이랑 같은 거죠. 소고, 과민. 이거 보세요. 선생님이 실제로 얘기하는 그 개념들이 어떻습니까? 문제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막 너무 막 미친듯이 복습하고 막 밑줄 치고 막 색칠해야 외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17번. 다음 재외 동포를 우리 민족의 하나, 일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타당한 것은 재외 동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비록 한국어를 잘 못하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국적조차도 우리 국적이 아니고요. 언어도 좀 어눌합니다. 내 삶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고 믿고 있고 나는 한국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가 뭐냐? 자, 이런 걸 뭡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이 사람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혹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입양 가서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쵸? 1번 법률. 법률로서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재능. 이 사람이 뭐 한국에 재능 있나요? 아닙니다. 3번 재산. 돈이 한국에 있어서? 아니죠. 4번 소속감. 이게 바로 정체성이죠. 난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소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본 것 중에 여러분 틀릴만한 거 있습니까? 틀릴만한 거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부터 25번 봅시다. 18번. 다음 글에 나타난 분덕 극복의 필요성. 자,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사실 제일 안 좋아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주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영토가 넓어지면서 북한 같은 쪽은 발전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을 막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막 발전시키면요 우리나라 부가 아주 집중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 나라에서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뭐가 문제냐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군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그게 이제 통일이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경제적인 부분에다 아마 이제 투입을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정말 많이 발달할 수 있을 겁니다. 남북한은 현재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매년 엄청난 군사비를 필요하고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당 상황이 없어지면 이런 군사비가 다른 쪽으로 투입이 될 수 있죠. 그럼 분단 극복의 필요성은 주변 강대국의 요구? 주변 강대국은요 분단되는 거가 좋죠. 통일이 원하지 않습니다. 2번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군사비와 민족문화 전통은 상관이 없죠. 3번 통일된 남북의 언어 정리. 군사비와 언어가 뭔 상관? 4번 불필요한 경제적 영랑 방지. 군사비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군사비. 그래서 이 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 분야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앞에서 한번 플라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자꾸 정답을 얘기하네, 미리. 자, 다음 내용과 관련 깊은 사상가는 지혜의 덕을 지닌 철학자, 철인, 용기의 덕을 지닌 수호자, 그 다음에 절제의 덕을 지닌 생산자 계급. 이렇게요, 플라톤은 사람마다 계급을 나눴고 그 계급 중에 최고봉이 바로 철인. 철인은 뭐가 있습니까? 지혜. 이 지혜는 다른 말로 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 본분을 발휘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지혜와 그 다음에 용기와 절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때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플라톤이요.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요. 이황 선생님은요 이런 사상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경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을 잘 다스려서 이제 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계셨고, 원효대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해골바가지, 그 얘기가 바로 원효대사의 일화죠.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이제 동굴에서 하루는 잠을 자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이렇게 봤더니 물이 있는 거야.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그 물을 꿀꿀꿀꿀 먹었는데 그 물이 뭐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인 걸 다음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해골바가지에 담긴 골수죠, 골수. 그 물인 줄 알고서 막 토할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고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죠. 아,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그래서 원효대사는 사실 이제 불교를 유학 가려고 이제 인도 쪽에 이렇게 유학 가고 있었는데, 아, 그럴 필요 없다. 나한테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무아비타불 이런 그 쉬운 이제 불교의 그 용어만 이렇게 암기해도 우리가 이제 그 중생들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불교를 좀 대중화시킨 분이 원효대사죠. 내 마음 안에 보살이 있고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는 아까 얘기했었죠. 정보혁명, 제3의 물결 이런 좀 그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번.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단요, 바람직하니까 나쁜 건 다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 문제는요, OX만 잘 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볼게요. 배타적인 집단주의. 배타라는 건 뭡니까? 나 외의 것들, 우리 외의 것들을 다 이제 배척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필요가 없죠. 기억 X, 니은. 인간적 성숙과 도덕성. 이거 필요하죠. 우리가 인간이 덜 됐어 이런 얘기 하는데, 인간이 성숙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면 바람직한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디귿. 혈연 중심의 연고주의. 자, 혈연, 지연, 학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연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러는데, 혈연은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선생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동생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이익이 될 만한 거 다 주는 거예요. 이러면 부정부패가 마련하고요. 막 경제가 막 흔들리고요. 그쵸? 썩겠죠. 사회가 썩습니다. 이거는 안 좋습니다. 리을.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당연히 보존해야 되죠. 그래야 앞으로 미래 세대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요, 공부하셔서 암기하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자,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 기억 부분이죠?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감수해야 됩니다. 선생님 통일되면요 북한 애들 걔네 좀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안 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언어도 상당히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습이나 뭐 이런 사상도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감상적, 추상적 동경의 대상만으로 삼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생각을 해야 되지, 감상적이거나 추상적인 태도는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통일을 이루기가 좀 어렵겠죠. 디귿.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내심 있게 추진해야 된다. 자, 지금 북한 쪽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적인 혁명이 뭐냐면, 정말 탱크나 뭘 가지고 와서 남한을 죄다 밀어버리고 사회화를 시키면 우리가 통일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를 시키면 통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의 문제점은 굉장히 그러니까 비협조적이고 완전 폭력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뭐 사람과 사람이 진짜 이제 막 혈투를 하게 되고 사회나 국토가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맞죠?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다. 리을.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쪽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도 있지만, 실제로 그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조, 이제 그 통일하고 나서 그 통일세가 굉장히 증가해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됐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 문화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고려점이 없으면 통일되기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는데 봅시다. 주인의식과 의지를 함양한다.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주인의식, 의지 동그라미. 2번, 북한 주민을 위한 나눔 정신. 그렇죠? 아직은 그 사람들이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면이기 때문에 좀 나눔 정신이 필요하겠고요. 지역사회 통일 관련 행사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뭐 파주나 뭐 임진각 쪽에서는 굉장히 이런 행사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가지면서 뭐 실향민들을 위한 것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4번, 통일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 이런 태도 지니면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22번 4번은 아닙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거. 그쵸?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그 젊은 친구들이 이런 사고가 많이 없고 통일 꼭 돼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통일이 돼야 되는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한민족인데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많은 이산가족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통일을 이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24번 이상적인 국가 같은데 국민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결정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뭡니까? 독재국가입니까? 아니죠. 2번 민주국가. 그렇죠? 민주 시민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국가 맞습니다. 23번 민주국가. 민주주의 정치.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3번 전제국가 아니고요. 그쵸? 군주국가. 이게 나라가 임금이 통치하는 그런 군주국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나라는 민주국가다. 자, 24번. 남북한 분단 극복의 장애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남북한의 이질화 적대감 부정적이죠? 세모 칠까요? 24번.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산가족이 교류하는 건 장애 요인입니까? 아니죠. 긍정적이죠? 2번. 정답 나왔네요. 3번.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이해관계.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안 좋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 중국이 그렇겠죠. 북한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들을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면 그런 것들 많이 뺏기기 때문에 안 좋아하겠죠. 4번. 통일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한 국론이 분열된 거. 이건 당연히 장애 요인이죠. 그러니까 국론이 나라의 여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통일이 쉽지 않은 거니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기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세계와 인류 모두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 지향하는 민족주의. 자, 그러면 나도 사랑하고, 그쵸?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도 포함하는 거. 이런 뭐라고 했죠? 열린 민족주의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온다고 했었죠. 2번 배타적 민족주의 아니고요. 전체주의적. 전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4번 제국주의. 제국주의 뭡니까? 옛날에 19세기 그 이제 선진국 열강들이 자기보다 못한 그 이제 약소 국가들을 침략했던 거. 식민지화 시켰던 게 제국주의인데요.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21번은 문제 잘 나오죠? 열린 민족주의다. 간혹 닫힌 민족주의가 나옵니다. 설마 그걸 고르는 사람은 없겠죠? 민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지만 세계화에 발맞춰서 사고가 열려있는 그런 민족주의다 라고 해서 열린 민족주의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학신기출 1회에 대한 전체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풀어보시면서 어떤 느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풀만해. 야, 이거 너무 쉽다. 요 정도 반응이었으면 선생님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문제 풀어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 벗어나는 게 거의 없죠. 그쵸? 그래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고 혹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웠던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내용으로 기출 문제가 구성이 되더라 라고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4회를 반복하시면서 충분히 연습이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2회 기출 문제 푸시고 강의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